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1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13일차고요. 오늘 의식지도 해설 118페이지, 118페이지예요. 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연구는 의식 수준이 수많은 사회적 변수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관관계, 사회 문제의 의식 수준과 사회 문제의 상관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 의식 수준이 가지는 결정 효과를 더 잘 더 잘 이해하려고 해보자. 소위 불황자라고 하는 이가 길모퉁이에 있는 걸 상상해보라. 큰 도시의 부유층에 사는 지역에서 누더기를 입은 나이든 어떤 남자가 갈색 돌로 지은 세련된 집 모퉁이에 기대어 혼자 서 있다. 다양한 의식 수준들의 관점으로 그 남자를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그 차이에 주목해 보라. 그러니까 큰 도시의 부유층에 사는 지역에서 누더기를 입은 나이든 어떤 남자가 갈색 돌로 지은 세련된 집 모퉁이에 기대고 혼자 서 있어요. 누더기를 입었는데 그랬을 때 다양한 의식 수준들의 관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우리는 늘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컵이 그냥 똑같은 컵으로 내가 생각하는 컵으로 모든 걸 다 보질 않는다. 내가 이게 뭐 그냥 뭐 편안하게 생겼네. 그냥 뭐 좋으네, 싫으네, 뭐 아유 촌스러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게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수준에 따라서 본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내 생각에 의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주목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척도 밑바닥 20 수준에서 수치심에서 이런 이제 환경을 보는 거예요. 봤을 때 불황자는 더럽고 역겹고 수치스럽다. 그 불황자 같이 보이는 이 사람이 역겹다, 막 더럽다, 막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거는 뭐야? 나의 나의 의식 수준에서 보는 거잖아요. 30 죄책감, 30 수준 죄책감에서는 불황자의 상태는 그 자신의 탓인 것이다. 불황자의 상태는 내 탓, 아이고 내 탓이다 라고 해서 죄책감으로 이 불황자를 보고 있다. 그다음에 어, 그는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사회보장복지 혜택을 이용해 먹는 게으른 사기꾼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오만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0, 그다음에 무감정일 때, 그러니까 내가 무감정일 때 보는 거죠. 세상이 내 의식 수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모든 것들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0 무감정에서 그의 처지는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사회가 노숙자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 노숙자 상태일 때. 그래서 75 슬픔에서는 나이 든 남자는 비극적이고 의지할 데 없으며 고독해 보인다. 내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의식 수준도 100 두려움에서는 우리는 그 불황자를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골칫덩어리로 여길 수도 있다.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경찰을 불러야 할 수도 있다. 내가 두려움일 때 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내 125 욕망에는 그는 불만스러운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어째서 누군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지? 하고 보는 거예요. 저항도 있고, 그렇죠? 욕망도 있고.
150에 또 분노예요. 분노에서는 나이 든 남자는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세련된 집 모퉁이에 그냥 기대어서 서 있을 뿐인데도 폭력적으로 보인다. 내가 분노일 때는 저 사람 폭력적으로 보인다.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격분할 수도 있다. 175 자부심에서 그는 골칫거리로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잘 살려는 자기 존중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골칫거리, 자부심에서 보는 거, 세상을. 그래서 200, 내가 용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200에서는, 용기에서는 우리는 지역 노숙자 쉼터가 있는지를 의욕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직업과 거주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50 중립에서는 불황자는 괜찮게 보이고 심지어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다.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결국에 그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310 자발성으로는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수 있고 혹은 지역 구호 시설에서 얼마간 지역 봉사를 할 수도 있다. 350 받아들이면서 모퉁이의 그 남자는 아주 흥미롭게 보인다. 그는 아마도 들려줄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즉 그가 거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400 이성에서 그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 상태의 징후이며 혹은 어쩌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심리학 연구를 위한 좋은 연구 대상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바라본 게 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13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3가지, 16가지로 막 나눠놨다고 16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다는, 판단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대상이 뭐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 내 생각대로. 그래서 더 높은 수준에서 그 나이 든 남자는 흥미로울 뿐 아니라 친근하게, 심지어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사실상 사회적 한계를 초월하여 자유로워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얼굴의 세월의 지혜와 물질적인 것들에 무관심한 데서 오는 평온함을 지닌 기쁨에 찬 노인으로 말이다. 600 수준에서 평화 수준에서 불황자는 일시적으로 표현된 우리 자신의 내적 자아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 나이든 남자에게 다가가면 그 역시 이렇게 자기 다른 의식 수준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무섭게 느끼거나 그들에게 풀이 죽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화나게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를 아주 기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어떤 이들을 피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사실상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의 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세상은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밖에서 보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밖에서 보는. 그래서 투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해는 하고 진짜 내 마음에서 저걸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거구나라는 경험을 하는 것까지 해서 그걸 더 뛰어넘는 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가 가시죠? 다양하게 내 믿는 대로 보고 있다. 내 의식 상태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냥 말할 것도 없구나 싶은 거예요. 굳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겠구나. 내 세상을 그냥 보고 있고 판단 분별하고 있고 내가 그냥 내 안에서 보는 걸 또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감정은 요동치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말 안 한다고 해서 감정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에너지는 움직이고 있어. 그 에너지조차도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거를 완전히 경험을 하고 나를 보는 듯한 그게 나를 보는데 왜 그러는 건지 평화로워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의식 수준과 사회적 문제의 상관관계 보시면 600대 이상으로 보잖아요. 실업률이 0인 거예요. 빈곤율도 0.0이고 없죠. 행복률은 100%, 범죄율도 0.0. 오로지 행복률이 100%는 600 이상이라. 그래서 500에서 600까지도 실업률, 빈곤율 00, 범죄율은 0.5%가 있네요. 그다음에 행복률 98%. 그러니까 완전한 참나에 그 가까이 가려면 600 이상이 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500에서 540까지, 500에서 600이잖아요. 500에서 540까지는 조건이 좀 붙고 540부터는 조건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0 이하 볼까요? 실업률 8%. 200에서 300이고 100에서 두려움에서 200까지는 실업률이 50%예요. 빈곤율도 22%, 행복률이 15%예요. 범죄율은 50%. 그러니까 행복률이 15%예요. 200에서 300까지가 60% 행복률이. 나는 어느 곳에 있나? 행복한가? 50에서 100까지가 2%. 50 무기력 이하는 행복이 전혀 없어요. 0이에요. 예, 수치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 보일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에 있을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거울의 집과 똑같다. 우리는 거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식 수준이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자. 우리 의식 수준이, 나의 의식 수준이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을 두고 보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관통해 계신 선생님은 더 정확하게 보시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의식 수준에서 판단 분별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개장에서 모이게 되어 있다. 끌개장에서 끌어당겨서 모인다. 끌개장에서. 그래서 내가 바뀌고 좀 더 바뀌어 계신 분 강의를 듣고 또 제 방송을 듣고 해주시는 프로그램에 최대한 이제 참석하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의 의식 수준이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의 현실에 그러한 심상 구조가 놓이기에
자신의 관찰이 비롯되는 수준에 의해 예견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리라는 점 또한 진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찰이 비롯되는 수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이 어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집단 무의식에서 똑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같은 끌개장에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내가 그렇게 참 이게 이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 자기 관찰이 비롯되는 수준, 내 관찰, 내 관찰은 곧 나의 신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의 신념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 그래서 관찰이 비롯되는 수준에서 예견되는 방식으로 내가 관찰하는 수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하는 것 또한 진실이다. 진실. 아마 오린 테스트 하셔도 진실입니다.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외부 사건들이 조건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규정을 조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조건을. 근데 인간이 반응하는 의식 수준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규정이 바뀌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나의 의식 수준을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외부의 어떤 조건과 법이나 이런 거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좀 더 사실적인 상황인 현재의 형벌 제도를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동일하게 놓인 각각의 수감자들은 의식 수준에 따라서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척도상 의식이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재소자들은 때때로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내 신념대로 보고 있다는 거. 내 신념대로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계속 판단분별한다는 거. 선생님이 어떤 걸 하셔도 판단분별 끊임없이 하고 계속 이 에고는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해요. 내 세상대로 보고 싶어 하고 내 세상대로 보고 싶어.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계속 보고 싶어 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그 투사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울의 집이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느낌까지 살아있네. 그죠? 느낌이 살아있잖아요. 느낌이 살아있는 거. 진짜 분명히 이상한데 느낌도 별론데 이 느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도 있고 집단적으로 해서 그 이름 지어진 거 형태나 형상도 있다라고 완전히 그거는 이제 이게 컵이라고 그냥 이 이미지만 봐도 이름을 컵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미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집단적으로 해놓은 것 또한도 믿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까지 가기 이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들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들 그거를 내려놓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한 그 느낌도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 그 느낌, 감정 내 건데 너무도 내가 느끼는 거라서 100%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100% 맞아. 내 기준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저 사람 때문에 느끼는 거야. 100% 맞아. 내 생각에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내 생각대로 감정이 움직이고 내 신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내 거 같지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그런 거야. 남편 때문에 진짜 힘든 것 같고요.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누군가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슬쩍슬쩍. 그래서 만나고 나서 뭐지? 공부를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서 아직 이게 거울에서 벗어나지가 않았잖아요. 거울 속에 있죠, 뭐. 저 거울에 보이는 게 나락하는데 생긴 것도 다른데 느낌이 쟤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하고 있잖아요. 뭐 전들 뭐 아직 거울에 집에서 빠져나오지 완전 빠져나오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고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거울의 집에서 빠져나오신 분은. 우리는 자꾸 거울 속에서 보이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소리로 들리는 거 말고 그 에너지를 거기서 보고 있는 거. 자꾸 눈으로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 들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데 그 느낌을 거기서 본다는 거죠. 느낌을 보는데 느낌은 안 보여. 생김새만 보여. 말하는 것만 보여. 아, 메아리인가? 내가 했던 뿌려놨던 거에 대한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였나? 메아리였는 것 같아요. 그쵸?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내가 뿌렸던 게 이렇게 오는 건가? 메아리 같아요. 이렇게 절컹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느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안 좋구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이제 모르죠. 업인 것 같은데. 안 하려고 그래도 떠오르고 안 하려고 해도 또 떠오르고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떠오를 수 있죠. 응,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계속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라서 떠오르겠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내가 거기서 느껴지는 모든 느낌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기에서 느끼는 외부에서 느끼는 그 느낌도 모든 세상이 그냥 움직여지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나의 느낌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느낌은 느껴주고 느껴주고 받아들여라. 느껴줘라 받아들여라. 마음에서 의식에서 놓아버려라.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의식에서 놓아버리는 그 느낌을 해결해라. 느낌을 해결하라고 계속 얘기를 끊임없이 이제 하시는데 느낌보다는 느낌도 있지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저것 때문에 밖에 있는 저것 때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착각을 하고 살죠. 세상이 그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거울의 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정신병 증상을 보이고 다른 누군가는 망상 증상을 보인다. 같은 상황의 누군가는 낙심에 빠지며 말을 잃고 먹지 않는다. 또 다른 누군가는 슬픔의 눈물을 숨기려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있다. 의식 수준대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한 똑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 이제 이 의식 수준마다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편집증적 방어성을 포함하여 두려움을 경험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똑같은 독, 독방동의 또 다른 재소자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격노하며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게 되어 살인에까지 이른다. 150일 때, 그쵸? 자부심은, 175 자부심은 어디에나 있으며 남자다움을 으스대며 허풍을 떠는 태와 우위를 차지하려고 투쟁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수감자들은 어째서 자신이 거기에 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내적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힘든 상황에도 잘 맞춰가며 몇 가지 읽을 거리를 완독하려 하는 이들도 항상 있다. 받아들임 수준에서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지지, 단체에 가입하는 재소자들을 본다. 때로는 수감자들, 때로는 수감자가 배우는데 새로운 관심을 갖고 교도소,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하거나 교도소 변호인이 되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도서 몇몇은 철장 속에 쓰였다. 몇몇 재소자는 의식의 변형을 거치며 동료들의 애정 어리고 너그러운 간병인이 된다. 재소자들 안에서도요. 높은 에너지 장애에 정렬된 재소자가 영적으로 깊어지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소자, 높은 에너지 장애 정렬된 재소자라도 높은 에너지에 정렬이 되는 거야. 낮은 에너지, 끼리끼리 내가 편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에 장애 정렬되어 있는 재소자가 영적으로 깊어지거나 심지어 극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일이 아니다. 재소자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높은 에너지장에 정렬이 되었을 때 재소자까지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나보다 의식이 다른 분들, 그쪽으로 내가 생각과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느냐를 계속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누구랑 노는지, 내가 자주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나의 에너지 끌개장에서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나중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귀신같이 또 끌개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뭔가 주신다 하니 그때까지 열심히 놓아버리면 하고 내려놓고 놓아버리면 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면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